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너무 많은 이슈가 또 쏟아져서 쉽지가 않은데 일요일에 특히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한 알림이단의 어떤 분께서 요 사진을 올리신 거 이제 잘 이준석 씨의 그 폴더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이준석 씨 관련한 DB를 모아두는데 요건 빼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이준석인가 명태균인가. 사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태균기 부대 선봉장에 선 이준석 씨 입장에선 둘이 사실상 한 몸이다. 진짜 사진 아닙니다. 이제 둘을 이제 상징적으로 저렇게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라는 취지로 만드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준석 씨 얘기입니다. 참고로 어제 그 알림이단 부스를 가니까 이런 흥미로운 그 투표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한다면 천하람 의원은 가결 부결 어디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뭐 어떤 법적인 영향력 그 구속력 없고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알림이단 부스에서 하고 있길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고 자세히 보시면 부결에 이제 두 표가 있거든요. 요게 또 이제 그 제가 어디에 놨는지는 모릅니다. 비밀 투표인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은 한마디로 체포에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체포에 투표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쾌한 분들이 많으신데 왜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이걸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이준석 씨를 거의 수령님으로 받들고 있는 펜코에서는 이준석 씨의 말을 따가지고 모 변호사는 이건 김소연 씨죠. 격가지 발언 때문에 한 골 먹힐 거 몇 골 더 먹힐지도 모른다. 요런 얘기를 막 하면서 김소연 씨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펜코에서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김소연 씨를 막 자극하고 이준석은 역시 이번에도 승리했다. 믿고 있었다고. 요런 식으로 띄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맨날 포이론 타령하던 이준석 씨가 지금 셀프 포이론 당한 상황이죠. 거의 펜코 빼고 다 적이에요. 실제로 강혜경 씨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김건희 씨, 준서가 할 정도로 이준석과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명태균, 김건희,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만약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못 됐더라면, 만약에 그동안 했던 어떤 최고위원 같은 거였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이준석 씨가 바라는 대로 밖에서 영웅 행세하면서 나는 달랐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빠져나갈 구석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대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슨 뭐 30대 돌풍이네 뭐네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하는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네요. 지금 아주 별 뒤에서 추잡한 짓들은 다 하면서 앞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외쳐온, 그러다 지금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씨가 이준석 씨를 준석아 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었죠. 그러자 이준석 씨가 며칠 있다가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나한테 준석아라 그랬다? 결코 반말 안 했다. 만약 그랬다면 미쳤냐 했을 거다 라고 하는데, 어디 똥개가 주인한테 미쳤냐 라고 했을 거란 말을 믿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강혜경 씨가 겸유공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명태균의 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를 편하게 여겼냐?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네, 준석아 밥 먹자, 어디고,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혜경 씨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준석 씨는 초창기부터 공익제보자고 나발이고 강혜경 씨 악마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었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공개 안 된 녹취에 반말로 했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준서가 어딘데 밥 먹자.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준서가 하고, 그리고 요 준서가 어떤 여성이 준서가 하는 게 박형광 씨와의 그 대화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많은 시민들은 이거 빼박힌 건인데, 우리가 얼마나 김건희 씨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영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들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 관련해선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지겹게 목소리를 들어서 어준서가 라고 잠깐 지나갈 때 모두가 느낌표가 딱 떴죠. 요거 김건희 목소리 같은데? 한마디로 요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소연 씨도 잘못 건드렸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 김소연 씨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보고 온 상황 아닙니까? 명태균 씨를 변호하러 간 게 아니라 이준석 잡으러 갔다는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뒤늦게 이제 물러났다곤 하지만 김소연 씨한테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를 위해서 김영선의 사심 공천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심 가득한 공천을 한 거다. 왜냐? 윤석열은 이준석과 교류를 완전 단절했는데 이준석 입장에선 윤석열이 사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누구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윤석열 의중은 어떤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명태균 씨였다. 그래서 이준석 씨도 스스로 본인이 강적들에서 얘기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본인은 이 윤핵관들이 하도 중간에서 방해를 하니까 저 명태균 씨를 메신저로 활용했다고. 한마디로 그 메신저로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씨의 이런 말을 한번 이어서 보자고요. 이 인간들 미쳤다. 이 얘기를 22년 4월에 윤리위 한창 논란됐을 때 4월 21일입니다. 그때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이 인간들 미쳤다 라고 한 거를 어떻게 상의를 했다고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데, 그러니까 묻습니다. 왜 그거를 윤리위가 불거져서 난리가 난 마당에 명태균 씨한테 그 얘기를 하냐니까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의 비서였습니까? 뭐였습니까? 그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웃기다는 거고, 두 번째 요 밑에 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윤석열의 의중 파악을 했다? 아니 내가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왜?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또 여기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김소연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면서 구글 드라이브 확인부터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요 구글 드라이브는 뭐 다들 기억하실 테지만 뉴스토마토에 박형광 기자와 저렇게 얘기를 할 때 본인 입으로 떠벌려놨던 거 아닙니까? 내 거 원래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날아가. 그래서 22년 6월부터 녹취는 전부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구글 드라이브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까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예전에 이준석 씨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지금 찾고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현타가 오는데, 어쨌든 이런 말 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항상 대표님이라 했대요. 그리고 장예찬 씨한테는 계속 예찬하라고 한 걸 자기가 봤대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본인이 봤을 땐 저한테 마음을 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로만 봤을 때 거리가 있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논란이 되니까 아니 내가 당장 윤석열한테 전화하면 되지. 설령 전화를 하면 이준석 씨 입장에서 윤석열이 나한테 고지곳대로 말을 한다고 믿었겠습니까? 이준석 씨가 다른 사안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크로스 체크를 막 해가지고 막 판단했다는 얘기 툭 하면 던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윤핵관도 여기 가서 장난질 치고 막 자꾸 사람들이, 정치판이 원래 또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자꾸 장난질 치니까 자기가 여러 군데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데에서 그렇게 크로스 체크하고 막 한다는데, 자기 입으로 윤석열이 본인한테 마음 틀 상황 아니었다고 하는데 지금 논란되니까 내가 윤석열한테 전화하면 되지. 그러면 본인한테 요 말대로면 윤석열의 의중을 자기한테 얘기한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걸릴 거짓말들을 계속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장예찬 씨랑 저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합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웃긴 점들이 많죠. 왜냐? 명태균 씨는 이제 김건희 씨의 지시한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하자고 하니까 이준석 씨는 근데 이거 약해. 왁구가 약해. 이거 공개되면 한동훈이 막았다는 것만 알려지고 이거 한동훈 포지션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결국에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한동훈이 큰다. 나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의 몸집이 크면 내가 국힘에서 들어갈 구석이 없지 않아.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인간이 도대체 뭐가 개혁적이고 뭐가 참신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쑤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30분 만에 해결했다. 장예찬 씨랑 같이 합세해가지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장예찬, 이준석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막 떠벌떠벌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신뢰가 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왜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었냐니까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가 지난 그 지방선거 공천 때 개입한 거 맞다.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폭로하는 것처럼 하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화책을 써가지고 이준석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공천 개입 관련해서 자기가 깠다는 것 중에 본인한테 타격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 혹은 자기가 걸릴 게 없는 사람 그 사안들만 선택적으로 까고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지금 막 다시 보면서 이건 이렇게 얽히면 내가 잘못되겠네. 이건 이렇게 하면 한동훈한테 이득이 되겠네. 그러면 이건 까면 안 되고. 그 나머지 것들만 지금 선택적으로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 윤석열을 거론하면서 언플했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씨랑 논의했다는 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걸 왜 김건희랑 논의했냐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추측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윤리위 때도 그렇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줄 대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건 거의 빼박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뭐 팬코에서는 김수현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조롱하고 이준석은 아무 문제 없다고 끝까지 정신승리 모드로 가고 있는데 강남구청장과 마포구청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하고 마포구청장 공천은 안 이상했니? 란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어제 추가적인 이 내용까지 올리더라고요. 2022년 이준석과 강남구청장 공천 거래 의혹이라면서 기자들 중에 이 관련한 소스, 녹음 파일 취재 원하는 사람들은 연락 달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면 한마디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씨가 콕 찍었다. 낙하산으로 사람을 꽂았다. 거기서 나온 게 조성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강력하게 조성명이라는 사람을 밀어서 통보를 했다. 그 관련한 내용을 저렇게 김소연 씨가 갖고 있다는 건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실제로 당시에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2년 5월에 이런 단독 보도가 있더라고요. 조성명 전략공천 논란, 이준석의 강력 추천이 있었다. 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준석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성명은 난 본 적도 없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금 다시 김소연 씨가 성상납 의혹과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장 공천 관련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준석 씨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의중이 한기호 사무총장을 거쳐서 이준석, 명태균으로 넘어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준석 씨는 그동안 막 공정한 공천이라고 주위에 막 김용태 씨를 비롯해서 주위 국힘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이준석, 여기에 이제 오세훈, 김종인 씨도 포함돼 있고 지금 뭐 지상욱 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기록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준석 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조범 수준이 아니라 공범이다. 거의 이 정도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하루에 글을 몇 개씩 올리는 사람이 지금 6일째 잠수를 탔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7시 34분 이후로 글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방송은 여기저기 나가갖고 막 떠들고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GPS 사진 딱 올려놓고 그래놓고 자기는 페이스북에 글을 안 남기고 지금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개구리 윤석열이라면서 명태균 말은 듣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수현 씨는 이거에 대해서 똥개가 아침부터 짖어서 시끄럽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이란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개구리 윤석열, 청개구리 이준석 아니에요. 맨날 남들이 막 얘기 안 듣는다고 국힘 안에서도 젊은 놈이 정치를 뭐 어디서 배우고 왔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똥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사람이 윤석열에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버드 출신 개고기 장수도 동일한 거 아니냐? 조만간 깜빵가래가 남일인 듯 얘기한다. 이준석, 김종인도 명태균이 말하면 다 듣지 않았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수현 씨도 지금 제대로 폭주를 하고 있어요. 글을 계속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똥개의 큰 그림이라면서 명태균을 저렇게 슬쩍 던져서 물어뜯게 만들고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조기 대선 치르고 차기 대선 주자들도 저렇게 제거를 하면서 자기가 멋있게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고 했으나 지금 이제 푹 삶아져서 수육과 보신탕이 될 거다. 요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명태균 씨 부인은 이준석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다 망가졌다. 김종인 씨는 새벽 6시면 전화가 왔다. 요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로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건 초기에 이제 이준석 씨는 태균기 부대의 선봉장에 섰고 반대로 김종인 씨는 나 저거 막 욕하면서 저 사람이 저 과장하고 허풍 떠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앞에 거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그리고 뭐 당대표로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기사를 통해 전해졌죠.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 이준석 씨의 성상납 관련해서 빼놓고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의전 수행원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준석을 여자랑 엘리베이터까지 태워서 방으로 들어가게 해줬다고 진실을 밝힌 의전 수행원 김땡땡님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성접대 사실을 그대로 진실 그대로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오히려 수사검사가 당신이 검사냐? 라고 해서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분이 보고 있을 텐데 홍매화 같은 소리 작작하고 무고죄 즉시 자수해라. 그러다 너 진짜 벼락 맞는다. 이게 이제 김성진 씨의 페이북에 올라왔고 김수현 씨가 이걸 공유를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됐고 기사화까지 된 상황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어지간하면 이거 나중에 얘기할라 했는데 그 어그로가 있어서 잠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걸 이준석한테 책임 묻지? 라고 팬코 같은 데선 생각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왜 이준석이 뭐가 잘못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준석이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준석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막 증인들 협박 회유하고 이런 짓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면서 자기가 입 털고 다니다가 그대로 돌려받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씨의 저는 이 인간됨에 있어서 이걸 자꾸 무슨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띄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때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한창 대선 기간 때였는데 이때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막 페이스북에 글 쓰고 막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안철수 씨의 그 유세버스 기사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이준석 씨가 저렇게 조롱한 거예요. 고인의 유지를 받든다고?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이게 여러분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팬커의 그 소위 준천지라 불리는 인간들은 이것도 준석이 형의 어떤 뭐 센스입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 개혁적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해서 오히려 맨날 열등감 거리는데 이준석 씨야말로 안철수 씨한테 열등감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논란이 돼가지고 뭐 전용기 의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막 비판을 했던 게 기사화까지 될 정도였거든요. 말 그대로 끔찍하다는 말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저 발언을 실드치는 국힘 인사가 있다면 그건 인간이길 포기한 거다가 당시 전용기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저런 것들을 자꾸 오냐오냐 하고 봐주니까 금쪽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버르장머리가 나빠진다니까요. 3살 버릇 80 간다고 했잖아요. 오냐오냐 하고 정치권에서도 뭐 심지어 민주진영에서도 그래 저런 패기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오쭈쭈하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인간이라는 게 공감 능력 결여를 지 능력이라고 포장을 해요. 살다 보니까. 저런 인간을 뭘 포용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당시에 났었어요. 입으로 사람 죽이는 일 서슴지 않는다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무너졌다고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팬코 같은 데선 처음에는 이준석과 명태균 뭐 아무 문제가 없다로 가다가 지금 도저히 그렇게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니 그래서 정치적으로 설령 욕을 먹을지언정 법적으로 준석이 형이 뭘 잘못했는데 당대표였잖아 그때. 당대표였으니까 문제라고요.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뭐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파산이에요 지금은. 윤석열 같은 그런 인간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준석 따위의 인간 때문에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법적으로 책임질 거리만 안 나오면, 잘 숨기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로 배째라고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런 행태의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그때도 이제 일부 출연을 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실이었다고 생각해봐라.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좀 몰리니까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 수 있단 말이 현실에서 누가 동의하겠냐. 자기가 불리할 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딱 그 무언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바로 사다리 걷어찬 다음에 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준석이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노동 유연성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해고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기업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래야 이게 막 낙수효과 막 타가지고 결국 서민 중상층한테도 좋은 거다. 요런 낡은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이준석 씨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막상 자기가 이 더 지니어스라는 게임에서 해고가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땐 결과로 판단하자 그러고, 자기가 불리한 마삼중 같은 거는 과정으로 평가해달라 그래요. 이거는 지역적 한계도 있었고 국힘이란 당의 문제도 있었고, 나 이준석은 뛰어났지만 이 당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거기 호남 사람들이 노원병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도 못 뚫은 정도야 이건, 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남들은 그런 환경적인 조건 없었습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는 자기가 사회에 대한 막 평가를 할 땐 약자들 이런 분들 짓밟아요. 그러면서 능력을 운운해요.
이게 저 인간의 현실이란 겁니다. 저 따위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 능력으로 포장하고 다니고 룰 브레이커를 게임에서 지가 제대로 못한 걸 가지고 왜 사회의 룰을 깨버립니까? 아니 게임에서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라 했지 누가 사회에 나와갖고 룰 브레이커 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소연 씨도 지금 계속해서 뭐 이준석 씨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원희룡, 오세훈, 김종인 뭐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준석 너 말입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여론 조작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를 빼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김소연 씨가 아예 착 달라붙어 갖고 이준석 씨의 모든 걸 지금 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씨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더니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페이스북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잠수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욱 씨도 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청정구역이라든지 제 방송에서도 비판을 좀 했는데 장성철 씨에 대해서 망상 패밀리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은 원희룡 씨랑 저렇게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현생을 살아라. 이준석, 장성철 너네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한마디로 그 원희룡 씨가 김소연 씨한테 명태균 변호사라고 권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장성철 씨가 얘기를 하다가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기록까지 원희룡 씨가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성철 씨도 민주당에다가는 현실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적이고 무슨 뭐 도덕적인 윤리를 갖다가 다 때려박으면서 막상 이준석 씨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대표하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하고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당연히 상의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한 게 이준석, 장성철 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 당연히 상의해야지라고 말하면 그건가?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장윤선 기자님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합니다. 과거에 니네당 그 한나라당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언급을 했다고 탄핵 로드를 바로 밟았던 인간들이 뭐가 저렇게 자랑스럽게 당선인하고 당대표가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떠드냐. 아무리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씨의 쉴드를 치고 다니고 싶다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허수아비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준석은 공천권이 없었던 허수아비 당대표래요. 그래서 허수아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준석의 책임은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욕은 먹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다 알잖아. 바로 지선 치르고 쫓겨난 당대표였다니까? 라면서 허수아비 무슨 뭐 무능론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저런 말장난에 국민들이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장윤성 기자가 그래서 당시에 불법과 위법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했어야 그게 이준석이지. 여태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맨날 뭐로 광팔고 다녔습니까? 모든 정치인들 싸잡아서 저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막 불공정한 문제에 침묵하는데 나는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게 요즘 청년들의 정서고 그래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옳은 말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런 얘기를 맨날 해왔어요. 근데 이 인간도 똑같았네. 김건희 씨한테 막 줄 서가지고 자기 성상남 문제 덮으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무슨 공천 개입 문제 뻔히 다 알면서 입 싹 닫고 있었고 이게 본인이 여태까지 정치권 싸잡아서 비난하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그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맨날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위선. 지금 저 이준석 씨도 그럼 위선 아닙니까? 그 잣대대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선이라고 막 사람들 얘기하는 걸 일부 비판할 수는 있지만 모두 막 위선 딱지 갖다 붙이는 거 저 참고로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이준석 씨는 맨날 그 위선 타령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럼 당신은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치를 해왔고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과 나는 다르다. 이걸로 여태까지 광을 팔고 왔으면서 지금 보여지는 그 탄로나는 소식들을 보면 이러한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선 승리, 대선 승리, 지선 승리, 지역 승리 막 눈꼴 사나울 정도로 이준석의 무슨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 그러면서 온갖 그 허세들은 다 부리고 다니더니 정작 중요한 문제는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그 여론 공작팀 관련한 내용에 또 팬코도 있더라고요. 팬코 대통령 얘기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한 네티즌이 준석이 형 팬코 봐요 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팬코 본다고 말을 왜 안 하죠?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 걸리잖아요. 이준석 씨의 몇 안 되는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이준석 준속수를 하던 사람조차 등 돌린 상황인데, 실제로 제가 저 팬코를 그래서 나도 좀 내 편으로 끌어오고 싶다,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판단을 하시면 정확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더라고요. 뭐냐? 제가 닉네임을 읽을 수 없는 닉네임인데, 아무튼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이라 실망했다고 글 썼다가 옛날에 비추를 받았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네? 하면서 김규현 변호사를 까는 거예요. 뭐로 까냐? 아니,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사심없이 활동한다는 생각은 못할 듯. 이젠 니들도 실망하지? 한마디로 니들도 이제 그 김규현 같이 까줄 거지? 저런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게 박정훈 대령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임. 저 사람이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명예를 1순위로 생각했다면 박정훈 대령 사건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당적을 가지지 않는 게 맞는 거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보고, 선거 시즌에 특히 그렇지만 저런 거 보고 이게 추천 많이 받았어요. 조회수도 꽤 나온 편입니다. 팬코 정결 개념으로 봤을 때. 저거 보고 야, 저 말 들어서 다음번에 박정훈 대령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 말을 들으면 쟤네들이 우릴 찍겠다, 이 자체가 허구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규현 변호사가 진짜 저 말대로 박정훈 대령 사건 끝나고 민주당 왔잖아요. 그럼 팬코 유저들이 그래도 우리 규현이 형의 진정성은 인정하지 라고 했겠습니까? 저것들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건 그냥 하나의 명분, 결과적으로 김규현 욕하려고 하는 거고, 그 가는 과정에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없으면 짜깁기를 하든 말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더 끔찍한 거다. 오히려 자기 정치의 발판을 삼은 거다. 아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특히 최근에는 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에서 그 심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 갖다가 정치적으로 자기 발판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냥 10X 끼임,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요 원 글 쓴 사람이요. 심지어 제가 이거 너무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려놨는데, 무슨 채파리, 이게 뭔 말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종특임. 이따위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젠더 이슈로 분노한다, 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분노한다, 그럼 그 얘기 다 들어줄 겁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면 이것만 하면 우리가 민주당 찍는다, 이것만 버리면 민주당 찍는다, 그럼 저들의 말 그대로 따라가면 그럼 진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다 버리라 그럴걸요? 그냥 다 버리라 그래요. 당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다. 제가 저러는 게 박정훈 대령한테 도움되냐? 제가 이걸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요, fem코의 쭉 흐름을 보다 보면 오랫동안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응원했던 흑역사를 왜 굳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좋을 이유가 없는데. 저도 저기에 지금 제가 저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미 명분은 그 뒤에 문제고, 그럴듯한 얘기 해가지고 이것만 버리면 나도 민주당으로 가는데 쟤네들 참 답답하다. 그때 이준석이 그래서 팬코랑 같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김혜영, 그리고 누구였죠? 그런 류의 정치인들, 김혜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진짜 무서울 거다. 팬코에서도 맞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보고 실제로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큰 착각인데,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는 그 자체는 저는 다른 무관심한 분들보단 낫다고 보지만, 이거 얼핏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팬코의 이런 요구들을 들으면 된다는 거를, 당장 김규현 변호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공익제보자 편에 들어서 지금까지도 온갖 공격을 감내하고 강혜경 씨까지 무료 변론하고 있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쟨 저것만 안 했으면 계속 응원했을 텐데. 아니요. 어떻게든 민주당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깠을 겁니다. 다만
흐름이 워낙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동안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 글을 썼던 김기현 변호사한테 욕설을 쏟아냈던 그 사람이 글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이준석 이미지가 여기서 더 떨어질 게 뭐가 남아있냐. 뭐 성상납 받은 놈, 뭐 싸가지 없는 놈 등등 온갖 욕을 먹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미지 타격 같은 소리 하냐. 진짜 웃긴 게요. 김기현 변호사와 이준석 씨 한번 놓고 보자고요. 앞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갔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만으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럼 이준석은 뭡니까? 이준석도 최혜병 열심히 팔면서 마삼즙 즙 짜고 그랬잖아요. 저 인간은. 저 인간 무소속이었습니까? 저 인간도 정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그걸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김기현 변호사는 저 이준석한테 해당되는 내용 하나라도 지금 공격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냥 민주당이니까 까는 거예요. 팬코는 이미 아까도 제가 그 여론 공작팀 관련해서 국힘당 쪽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리고 이준석 씨가 계속 밥만 먹고 팬코만 보고 있는데 그럼 이준석 주변인들이 팬코를 가만 냅뒀을까요? 정말 순수 자발적인 그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글을 올린 걸 이준석이 끌어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를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까요? 이거는 자꾸 팬코에서 주도권을 그냥 가지고 이것저것 하나씩 떡밥 흘리면서 이것만 받으면 나 그럼 민주당 지지할 텐데 그럼 실제로 그걸 받잖아요? 그럼 다른 요구 조건이 생깁니다. 거기에 왜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냐고요. 전 그 자체가 저 팬코의 실체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도 보세요. 오늘 국힘 몇 놈이 준석이 보고 왜 지선 때 폭로 안 했냐고 딴지 거는데 한마디로 국힘당에서 아니 이준석이 지방선거 때 이 문제들 알았으면 왜 폭로 안 했냐고 딴지 거는데 야 선거 코앞에 두고 그러면 윤석열이 공천 개입했어요. 제가 막았어요. 이러고 앉았냐. 민주당이 좋은 일을 왜 이준석이 하냐고. 그러면 이준석이 모든 책임지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이준석이 아닌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 광 팔고 다닐 때 뭐였습니까? 나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부조리한 거에 있어서 여야를 떠나서 할 말은 한다. 그런 이미지를 여태까지 그렇게 보여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 당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특히 대표적으로 김영선 공천 문제 이런 거 차치하고라도 이 인간도 얍삽하게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지금 막 신인규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피하고 저야 다른 당이니까 계속 그냥 먹금하고 페북 차단하고 못 본 척하고 방송 나가서 찌질하게 마삼중 그럼 노무현 대통령 마사중이죠. 이 찌질하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아니 신인규 변호사는 본인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국힘당 당대표 시절에 토론 배틀로 해가지고 당당하게 실력을 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지금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준석이라서 이준석의 정체성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팬코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준석이랑 캐릭터가 여태까지 어떤 서사로 사람들한테 어필했는지도 관심이 없으니까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맨날 팬코만 보는 거예요. 저 사진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맨날 자기 떠들면 팬코 요 밑에 팬코 파란색 빨간색 저 부분이 이제 팬코거든요. 맨날 자기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 당원 그 지지 성향 분석표 이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죠?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 명태균 씨와 이렇게까지 밀착하게 연관이 돼 있었고 아직까지도 태균기 부대 선봉장에 서는지 지금 점점 더 많은 퍼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당대표 시절에 해서는 안 될 짓,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중차대한 문제에 지금 얽혀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고요. 그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팬코 유저들은 정치적, 도덕적 이런 문제로 보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가 십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 서사 자체가 다 붕괴됐다는 거를 자기들만 애써 부정하는 것 같아요. 뭐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뭐 그것도 의미 없고요. 팬코에 대해서 제가 좀 굳이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건
펜코에서 이런 얘기만 하면 민주당을 찍는데, 펜코에서 이런 얘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올 텐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걸 깔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런 흐름들은 캐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봐야죠. 하지만 진짜 저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거라는 생각 자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하고 장례찬이 손을 이제 만약에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반 한동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저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럼 이준석이 장례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쭉 간다? 그게 지금 과연 만약에 그렇다 치면 장례찬은 또 어떻게 될 거고 이준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펜코도 일시적으로 민주당의 이러이러한 입장은 내가 응원할게. 윤석열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싫은데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탄핵 국면 가면 난 거기 나간다 라고 해서 야, 이 사람들 이제 민주당으로 왔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민주당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민주당 욕을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주도권 쥐고 자기의 짜놓은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오게 만들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베 DC 펜코 요거는 지금 뭐 탄핵 국면 때문에 좀 시기를 늦춰놨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마찬가지로 거의 전쟁에 준하는, 남들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 차별하고 그걸 당당하게 자유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걸 당당하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혐오를 마구잡이로 배출할 수 있으니까, 그 쾌락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입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